수술한 며느리, 헤아리지 않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 윤미정은 겨울 냄새가 뱀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쓸었다. 11월 중순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낙엽이 빗자루에 쓸려 모였지만 금방 다시 흩어졌다. 끝이 없는 일이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김장철도. 25년 동안 미정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반복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빻고 새벽부터 시댁마당에서 손을 놀렸다. 무릎을 꿇고 배추를 씻고 허리를 굽혀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게 며느리의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27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다. 첫 겨울, 시어머니 이말순이 말했다. 우리 집 김치는 며느리가 담가야 맛이 나는 법이야. 미정은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시댁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것, 가족을 위해 정성을 쏟는다는 것, 그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첫 김장은 힘들었다. 이틀 동안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었다. 손은 고춧가루에 절어 따끔거렸다. 밤엔 허리가 아파 제대로 눕지도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김치 맛을 보더니 잘했어, 미정아라고 했을 때 미정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남편도 우리 마누라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칭찬은 사라졌다. 당연함만 남았다. 이제 시어머니는 올해 김장은 언제 하냐?만 물었다. 맛이 어떤지, 미정이 힘들진 않은지, 몸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저 언제 하느냐만 물었다. 김장은 미정의 임무가 됐다. 의무가 됐다. 올해는 달랐다. 몇 달 전 미정은 자궁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이었다. 일주일 입원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편안함도 느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입원 기간 동안 미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다. 밥 짓지 않아도, 설거지하지 않아도, 누구 챙기지 않아도 됐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 됐다. 퇴원 후 몸은 무너졌다.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잠옷이 흠뻑 젖어 한밤중에 갈아입어야 했다. 이불도 축축하게 젖었다. 손마디가 쑤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주먹을 쥐면 통증이 왔다. 물건을 들면 손이 떨렸다. 칼을 잡으면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수술 후 흔한 증상이에요라고 했다. 언제쯤 나아지나요? 미정이 물었다. 개인차가 있어요. 몇 달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그동안 푹 쉬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진료를 끝냈다. 그 말보다 더 아픈 건 가족 누구도 안부 한마디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 박도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의사가 뭐래? 라고만 물었다. 시간 지나면 낫는데요. 그래. 잘 이겨내자. 그게 전부였다.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미정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수술한다고 말했을 때 잘 받고 와라고만 했다. 퇴원 후에도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전화가 왔다. 미정아, 몸은 좀 어때? 미정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걱정해 주시는구나. 아직 좀 힘들어요, 어머니. 손이 잘 안 움직여서 설거지도 힘들고. 그래? 그럼 천천히 회복해. 무리하지 말고. 그런데 말이야. 올해 김장은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은 입이 막혔다. 몸 상태를 묻는 건 김장 날짜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몸 좀 나으면 김장 날짜 잡자. 작년보다 좀 일찍 해야겠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김치가 제맛이니까. 전화를 끊고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져 있던 무언가. 25년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던 참을성, 인내, 의무감, 헌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끊어졌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는 앙상했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남편 박도연은 55이었다. 시청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다. 세무과에서 일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을 들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도연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통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2차를 가지 않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마누라가 기다린다며 웃는 도연을 보며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다. 그 가정은 아내의 헌신 위에 서 있었다. 도연이 편히 퇴근할 수 있었던 건 저녁이 항상 식탁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매일 빨래와 다림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었던 건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도연의 가정적인 이미지는 미정이 만든 것이었다. 도연은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바람 피우지 않았다.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왔고, 아내에게 큰 소리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아내의 고통을, 아내의 피로를, 아내의 눈물을. 오늘 어땠어? 가끔 물었지만 대답은 듣지 않았다. 힘들어라고 하면 조금만 참아라고 했다. 아파라고 하면 병원 가봐라고 했다. 그게 도연의 위로였다. 시어머니 이말수는 80살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컸고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그녀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모든 결정은 그녀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장은 이렇게 해야 제맛이야. 명절 음식은 이렇게 차리는 거야.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 거지. 그녀의 말은 법이었다. 아무도 거역하지 못했다. 미정은 이말순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뭘 해도 부족했다. 이번 김치는 소금이 좀 센데? 작년보다 맛이 덜하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칭찬은 드물었고 지적은 많았다. 미정은 더 잘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만족시킬 수 없었다. 완벽은 없었다. 시누이는 둘이었다. 큰 시누이 박순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였다. 늘 바빴다. 시험 기간엔 채점이 있고 방학엔 연수가 있고 주말엔 보충 수업이 있었다. 미안해, 언니. 나 바빠서 못 가. 명절에도 늦게 왔고 김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치는 가장 큰 통으로 가져갔다. 역시 언니 김치가 최고야. 막내 시누이 박은희는 제과점을 운영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많았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언니, 나도 자영업자라 힘들어. 주말도 없어. 김장날 오후에 잠깐 나타났다가 가게 직원들 줄 김치 좀 챙겨줘라며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김치를 반 넘게 가져갔다. 언니, 덕분에 살아. 우리 언니는 손이 야무져서 김치를 참 잘해요. 시누이들이 하는 말이었다. 처음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미정은 기뻤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는 일을 떠맡길 핑계로 들렸다. 미정은 김치 담그는 사람이었고 시누이들은 김치 가져가는 사람이었다. 작년 미정이 수술로 입원했을 때 시누이들은 문자만 보냈다. 언니, 빨리 나아. 몸조리 잘해. 그게 전부였다. 병문안은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뒤 은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다 나았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올해 김장은 언제 할 거야? 작년 김치 다 떨어졌거든. 미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시누이들이 찾는 건 미정이 아니라 김치였다. 미정의 건강이 아니라 김치의 재고였다. 그들에게 미정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김치를 담그는 기계, 아프든 말든, 힘들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김치가 준비되는 것이었다. 며칠 전 순자가 집에 들렀다. 언니, 차 한잔 하자. 미정은 커피를 내왔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니는 참 대단해. 매년 김장하고 명절 준비하고 나는 못하겠더라. 너도 바쁘잖아. 맞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근데 언니가 해주니까 자꾸 의지하게 돼. 고마워. 언니. 의지. 그 단어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들은 미정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미정은 누구에게 의지할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했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힘들면 혼자 견뎌야 했다. 누구도 미정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날 밤 미정은 욕조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다. 눈을 감았다. 나는 누구지? 박도연의 아내, 이말순의 며느리, 두 시누이의 언니. 하지만 윤미정은 어디 있을까? 그 이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미정은 물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마트에 간 날은 화요일이었다. 장을 보러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손이 아팠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미정은 천천히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보였다. 배추 더미. 마트 앞 야외 공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크고 싱싱한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김장하세요. 특가 행사.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미정은 그 앞에서 멈춰 섰다. 배추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올해 김장은 언제 하냐는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미정은 배추를 바라봤다. 저 배추들을 사서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담그는 상상이 펼쳐졌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손이 빨개지도록 일하는 모습.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아팠다. 미정은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배추를 바라보다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정은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도대체 왜 이걸 계속해왔을까? 25년이었다. 매년 겨울이면 김장을 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도왔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혼자 하게 됐다. 미정이가 하는 게 더 맛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났다. 시누이들도 바빴다. 결국 미정 혼자 모든 걸 준비했다. 배추를 사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담그고, 나눠주고. 왜 했을까? 가족을 위해서, 시댁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미정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도연이 퇴근했다. 왔어?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응. 미정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아내의 표정을 봤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 오늘 병원 다녀왔어? 도연이 물었다. 아니, 그냥 김장 생각하다가 좀.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아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올해는 하지 말자. 그냥 사서 먹자. 미정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다. 뭐라고? 김장. 올해는 하지 말자.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사 먹으면 되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미정은 놀랐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먼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려고? 미정이 물었다. 내가 말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요즘 밤마다 식은땀 흘리는 거 알아. 손도 떨리고. 나도 다 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 말 한마디가 미정의 마음속 얼음덩어리를 녹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봐주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있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미정이 물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이해하실 거야. 도연은 아내를 안았다. 미정은 남편의 품에 기댔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저녁을 먹고 도연은 설거지를 했다. 당신은 쉬어. 미정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어색하게 그릇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미정은 작게 웃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식은땀도 나지 않았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미정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상쾌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도연은 약속을 지켰다. 토요일 아침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한테 전화할게. 미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화를 내지 않을까? 도연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엄마. 나야. 응. 도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올해는 김장 안 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렸다. 미정은 숨을 죽였다. 뭐라고? 김장을 안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미정이 몸도 안 좋아서요. 수술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요. 손도 아프고 힘들어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김치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나? 사드릴게요, 엄마. 요즘 시판 김치도 맛있어요. 사 먹으라고? 우리 집 김치를 사 먹으라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미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예. 엄마, 이제 미정이도 좀 쉬어야죠. 25년 동안 매년 했잖아요. 엄마도 이젠 좀 쉬셔야죠. 내가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치 맛이 문제지. 사 먹는 김치가 어디 우리 김치 맛이 나냐?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올해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마누라 편을 드는구나. 좋아. 그럼 나도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뚜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화내셨어? 미정이 물었다. 좀 그러시긴 한데 괜찮아.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도연은 아내에게 다가와 어깨를 안았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미정은 불안했다. 화나셨겠지. 나를 원망하시겠지.
하지만 도현은 엄마 성격 알잖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다. 시누이들도 연락이 없었다. 순자도, 은희도. 평소엔 자주 전화하던 그들이 조용했다. 미정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언니가 게으르다. 며느리 역할을 포기했다. 이기적이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김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배추를 사지 않아도, 고춧가루를 빻지 않아도, 새벽부터 마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고요함이 낯설었다. 2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자유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에게서 택배가 왔다. 미정은 놀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시판 김치통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내가 샀다. 맛없어도 먹어라. 미정은 메모를 읽고 웃음이 났다. 웃음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 나름의 방식이었다. 화는 났지만 인정하신 거였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 냄새가 났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 하지만 상쾌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슬픔보다도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이 다가왔다.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편해. 미정은 남편을 돌아봤다. 고마워. 엄마한테 말해줘서. 당연한 거지. 내가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미정은 남편의 품에 기댔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환했다. 겨울달은 유난히 밝았다. 미정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삶에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시작.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미정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차가웠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김장철이 시작된 주말이었다. TV에서는 김장 특가 광고가 흘러나왔다. 올해 김장은 할인마트에서 배우들이 환하게 웃으며 배추를 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정은 벌써 마트에 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정은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웠다. 오래된 앞치마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 대신 그녀는 책을 펼쳤다. 오래전 사두고 읽지 못했던 소설이었다. 이게 나의 첫 겨울이구나.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 도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어색하지만 성실하게.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오는 거구나. 도연이 거실로 왔다. 커피 한 잔 더 줄까? 응, 고마워. 도연은 주방으로 다시 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미정은 핸드폰을 들었다. 막내 시누이 은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러웠다. 응. 무슨 일이야? 언니 김치 좀. 이번에도 안 하세요?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던 말이었다. 응. 올해부터는 나도 내 김장만 해. 네? 은희는 당황한 듯 물었다. 내 김장만 한다는 게 무슨. 우리 집 먹을 것만 조금 담글 거야. 너희 줄 건 없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흘렀다. 언니, 그럼 우린 어떻게? 사 먹으면 되잖아. 요즘 시판 김치도 맛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은희야, 나도 이제 쉬고 싶어. 25년 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니, 화났어? 아니,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어.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알았어. 언니,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 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괜찮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장노예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도연이 커피를 가져왔다. 은희였어? 응. 뭐래? 김치 달라고. 미정은 웃었다. 거절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당신 결정이니까. 그는 아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작은 장을 봤다. 배추 2포기, 무 3개, 고춧가루 조금. 우리 집 먹을 것만.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다. 올해는 적게 사시네요? 네, 우리 것만 조금요. 아이고, 현명하시네. 요즘 힘들면 적게 하는 게 맞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와서 미정은 천천히 김장을 준비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손이 아프면 쉬었다.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저녁이 되자 작은 김치통 2개가 완성됐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미정은 그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며 만족스러웠다. 이게 내 김치야.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으로 진짜 내 겨울이 온 것 같아. 도연은 아내를 안았다. 수고했어. 앞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고마워.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렸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묵은 서름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25년 동안 쌓였던 피로, 억울함, 외로움, 그 모든 게 눈처럼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미정은 손을 펼쳤다. 손가락이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이 손으로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것이다. 미정은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 나 자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이었다.